자,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얼마 전에 저희가 이 내용도 짚어왔었는데 다시 한번 시청자 일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육의 성적표죠. 경상수지 저희가 방금 좀 보도해드렸는데 석 달 연속 흑자였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흑자긴 하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줄어서 난 뭐 불황형 흑자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이 기세가 이 흐름이 당분간 좀 지속될 거다라는 그 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좀 먼저 해보죠. 예, 무역 수지 통계에 이어서 경상 수지 통계도 나왔거든요. 경상 수지라는 것은 무역 외 수지, 여행 수지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 수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오늘 발표된 경상 수지죠. 자, 경상 수지가 또 흑자로 나왔습니다. 예. 세 달 연속 흑자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살림, 우리나라 환율 뭐 이런 것은 경상수지가 좌우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래픽에 보시는 대로 한동안 적자였다가 이게 흑자로 돌아섰다. 이건 대단히 반가운 현상이고 그렇군요. 우리 경제가 이제는 긴 불황의 틀을 벗어나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청신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경상수지가 흑자가 된 요인을 보니까 보통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가 되면 수출도 늘어나고 수입도 늘어나고 이러는데 이번에는 수입이 줄었고 수출도 줄었는데 수출은 조금 줄고 수입은 많이 줄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흑자가 난 것이지 경제가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걱정에서 일각에서 불황형 흑자가 아니냐라고 그런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 수입이 줄는 것이요. 얼핏 보면 불황형 흑자가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수입이 줄어드는 요인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수입이 왜 줄느냐? 국내에 돈이 없어서 해외 물건을 살 수 없어서 줄어드는 수입이라면 이것은 불황이죠. 그럼 금액이 수입을 많이 못 해오니까 수입한 원자재를 가지고 우리가 또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불황의 흑자로 얼핏 보이는데 지금 수입 액수가 줄었지 수입 물량은 대폭 늘어났거든요. 예. 그럼 왜냐? 단가가 떨어진 겁니다.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싸진 가격이 거예요. 싸졌어요. 예. 그러면 싼 가격으로 더 많이 가져왔으니까 이것은 이제 불황에서 탈출해서 흑자로 가는 경기 회복형 흑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적확하고요. 다만 이제 수출이 좀 빨리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수출도 감소하는데 수출 역시 국제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원유 수입했던 그것을 가공해서 석유 제품으로 팔거든요. 석유 제품 가격이 40%나 떨어졌어요. 예. 뭐 이것은 이제 국제 유가에 따라서 달려 있겠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고 가장 이제 충격적인 것은 반도체가 아직도 수출이 마이너스 상태다. 이런 몇 가지 요인은 있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 한국은행에서 주장한 대로 한국은행은 이것이 이제 서서히 흑자형으로 가는 경기 회복형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분석이 옳다. 이렇게 보고 추경호 부총리도 최근 국회에서도 불황의 흑자 결코 아니다. 오히려 지금 경기 회복의 그 경기 마지막 터널을 지나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이런데 중요한 것은 국제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가 계속 하락해주면 우리 경제 완연하게 살아날 겁니다. 근데 네.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가 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국제 유가지. 예. 불황형 흑자냐 이게 호황형 흑자냐 별 의미 없는 논쟁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말씀 종합해 보면 우리가 팔거리들은 가격이 좀 낮아야 되고 사와야 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높아져야 네. 되고 사와야 할 것들은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네. 사실 지금 국제 유가가 낮았잖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저하고가 되려면 이게 좀 여러 변수들이 좀 작용을 잘 해야 될 텐데 국제 유가 올라가기도 하고 또 하나죠.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변수들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작용이 될지 그렇습니다. 들어봐야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어떤 변수, 걸림돌이라고 하면요. 국제 유가가 지금 배럴당 85달러 이상을 치솟고 있는데 지금 나온 통계, 경상수지 통계는 7월 달 수치고 그 당시에는 예. 국제 유가가 60달러, 배럴당 60달러, 70달러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7월, 8월 초까지는 경상수지, 무역수지 다 흑자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는 수입량이 수입 액수가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수입 액수가 늘어난 국제 유가가 가격이 오르면서 단가가 올라서 그래서 다시 이게 흑자가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 대목이 지금 걱정이고 또 하나가 중국인데요. 중국 지금 부동산 사태 그밖에 중국의 어떤 수입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데 그러나 중국 사태도 부동산 사태가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처럼 그렇게 빠른 속도로 뭐 시스템 붕괴로까지 이어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로서 최대의 변수는 역시 국제 유가가 아니겠느냐. 근데 국제 유가도 다행히 지금 상승세가 좀 멎었어요. 예. 아무튼 이 국제 유가를 좀 세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국제 유가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자, 수출 마이너스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판로를 좀 다변화해야 된다. 우리가 중국 일반도였던 것도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의존도가 좀 컸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얘기 저희가 이 시간 통해 많이 했었는데 우리나라 기업의 중점 어떤 비즈니스 대상국이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에서 달라지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는데 어떤 변화가 좀 생기고 예, 있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무역협회에서 어떤 계량 분석을 한 정밀 조사 결과인데요. 예. 현재 우리나라의 이 중점 비즈니스 대상국의 패턴이 완전히 변한다. 종래 우리는 미국, 중국, 뭐 굳이 하나 또 일본 정도 일본도 그랬죠.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오히려 중국보다는 인도라든지 동남아시아 예. 이런 쪽이 뜨고 있고 나라별로 상당한 지금 패턴의 변화가 있는데요.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요. 네. 경제도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네. 계속 자랍니다. 근데 자라는데 그게 국가마다 어떤 부분이 자라고 어떤 부분은 덜 자라고 이렇게 필요로 하는 부분과 수출할 필요로 하는 부분이 서로 좀 달라요. 한때는 중국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정말 우리 수출의 효자였습니다. 예. 우리가 대부분 생산하는 게 중국이 간절히 원하는 거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 수출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우리 중국과 한국의 외교 관계 이런 문제를 떠나서 중국이 제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에 물건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오히려 우리나라하고 지금 경쟁 상대가 된 종목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체제를 찾아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베트남, 특히 베트남 지역이 빠른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경협 대체제로 빨리 뜨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라든지 기존 미국 같은 데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충분한 커넥션이 있고 그동안의 수출, 수입, 노하우가 다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새로 중요하게 뜨는 시장, 여기는 인맥도 약하고 문화도 덜 익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시장으로 떠오르고 또 진출만 하면 대박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무역협회에 오늘 나온 이 비즈니스 보고서는 어떤 부분을 좀 더 지원을 해야 될까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교육 규모가 좀 적지만은 미래의 수출 파트너로서 뜨고 있는 나라 네. 이런 나라에 대해서 전문가도 키우고 또 경제 단체나 정부에서 앞장서서 커넥션 거기에 매칭 포인트 그러니까 수입선, 수출선 이런 것을 연결해 주는 노력 또 그쪽의 현지 정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언론 등에서도 좀 활발하게 특히 코트라라든지 무역협회 같은 데서는 일일 단위로 정보를 수집해서 기업들에게 좀 배포하는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대학 같은 경우에도요. 네. 무슨 영국, 독일, 뭐 이런 일본, 중국 이런 어학만 주로 가르치는 이런 예를 들어서 좀 베트남 학과라든지 이란 학과 이런 데는 학과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전문 인력을 키워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일부 학교에만 있죠 그런 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틀이 바뀌는 데 따라서 교육에서부터 우리 사회 문화 교류, 정보, 인맥 이런 게 모두 바꿔줘야 한다는 네. 상당히 매우 중요한 하나의 가이드, 하나의 경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문화에 좀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많은 좀 그런 어떤 여러 요소들을 좀 도움 줘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미국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애플 얘기를 좀 해보죠. 중국발 악재로
휘청거린다. 이게 보니까 중국이 공무원은 물론이고 국영기업 임직원들한테까지 아이폰 쓰지 마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이유가 뭡니까? 예, 아이폰뿐만이 아닙니다. 삼성 갤럭시도 저기에 들어가는데요. 외국산 스마트폰 쓰지 마 이겁니다. 자, 이유는 그러니까 아이폰만 한정한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현재 중국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외국산 스마트폰에 애플이 절대적이고요. 그다음에 삼성 정도 있고 그밖에는 다른 나라 스마트폰은 미국에 못 들어가요. 비율이 얼마큼이에요? 중국에. 애플 비율이. 애플은 20% 정도를 아, 지금 그렇군요. 그 중국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1%입니다. 예.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때렸느냐? 중국 정부는 애플 스마트폰 쓰지 말라고 지시한 적에 대해서 그런 보도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바 없다.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원래 통상적으로 이런 패턴을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실제로 이런 조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 보도에 오히려 더 신빙성이 주어지는데요. 지금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화웨이에 대해서 미국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또 화웨이에는 원자재도 공급하지 못하도록 3년째 지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틱톡 같은 것도 미국 공무원들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맞불이죠. 맞불입니다. 맞불인데 그동안에는 왜 참았느냐? 그동안에는 중국에 이렇다 할 5G 그러니까 5세대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5세대 스마트폰은 애플과 삼성전자 정도만 만들었는데 이번에 화웨이가 5세대를 만들어냈거든요. 대체가 나왔어요. 예, 대체하자마자 이제는 우리 거도 나왔으니까 외국산 쓰지 마. 이래 되면서 애플 주가는 떨어지고 가장 직격탄으로 애플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다 이런 근데 분위기입니다. 보니까 이틀 만에 시총이 253조가 증발을 했더라고요. 그나마 이게요. 네. 중국 정부가 우리는 아는 바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덜 떨어진 겁니다. 지금 애플은 중국 없으면 회사가 존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삼성전자 같은 데는 직접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플은 이게 제조업체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해서 중국에서 수출하는 그렇군요. 그런 구조인데 갑자기 중국에서 일단 스마트폰 쓰지 마 이러면 공무원만 쓰지 마라 이랬는데 미국 같은 데는 공무원만 쓰지 마 하면 그 자체가 공무원만 안 쓰는 패턴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중국에서는 사회 문화가 공무원도 안 쓰는데 일반 민간이 써? 다 같이 못 쓰게 되는 전국적으로 가뜩이나 지금 중국의 이른바 애국주의, 중국말로 꾸어차오, 우리 자립해서 미국을 따라잡자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웨이도 나왔단 말이죠. 지금 화웨이는 줄을 서서 제품을 살 수도 없는 아주 폭발적인 장세거든요. 그러면 공교롭게도 다음 주에 애플이 새 아이폰을 공개합니다. 15 공개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걸 앞두고 쓰지 마 했으니까 누가 감히 공산당이 무서워서 애플 사겠다고 줄을 쓰고 거기다가 사전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잡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뭐 공식적으로 잡혀가지는 않는데요. 네, 그러나 그 중국 사회 분위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옷 입는 것도 제재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뭐 개인이 안 하는 건 개인의 자유일 수 있다 이러는데 중국에서는 당에서 마스크 하라는데 마스크를 안 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죠.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량이 줄어든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화웨이의 신형 스마트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여기에 SK 하이닉스가 불똥이 튀었어요.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가 사용됐다. SK 측에서는 미수출 규제 준수했다. 경위 파악하고 있다. 어떤 얘기입니까? 이거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예.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전쟁에 한국이 완전히 그 늪에 빠지는 그럴 수 있군요. 그 최악의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되고 네네네. 있는데요. 화웨이라는 회사 말씀 올린 대로 새로 5G 스마트폰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어떤 고성능 칩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상한 거죠. 제재를 하고 화웨이에 주지 마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반도체가 어떻게 고성능 반도체가 들어갔나. 그래서 미국에서 뜯어봤더니 그 안에는 중국의 SMIC도 있지만 한국의 SK 하이닉스께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미국에서 확인됐어요. 그런데 이 중국 화웨이에다 주면 미국의 제재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미국은 SK에 대해서 제재 위반을 통해서 SK 장비를 반도체 장비를 안 팔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가 날벼락을 맞게 되는데 SK는 판 적이 없다. 억울하다. 그러니까 아마 뭐예요? 추적 그때 그러면 다른 데 팔았는데 거기서 산 기업이 화웨이에다가 중간 우회해서 팔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SK를 향해서 예. 특히 한국 반도체를 향해서 더 정밀 수사를 하게 되면 우리 수출할 때 의심할 수 있잖아요. 예, 상당히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어떤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